그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쓴 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아까 잠깐 여기 보여주셨는데 그 직업선택 10개명이라는 게 한 번 봤을 때 동의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 시대가 그만큼 필요로 하는 정신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좀 조명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조금 책이 많이 판매되기도 했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잠시 유명세를 탄 바람에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됐었는데 강연을 1년 동안 막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자식을 다 키운 것도 아니고 나도 아직 완성형이 아닌데 내 주제에 무슨 강연을 하고 다니나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강연을 빼고는 다 거절했어요. 그 작년에는 좀 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강 대표님을 뵀던 거는 아마 재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강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미 한 2년 전에 뵀던 분이 연락을 주셔서 차마 제가 거절할 수도 없었거니와 한 1년을 쉬고 나니까 이를테면 장을 담그고 나면 바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작년 한 해를 좀 쉬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또 내용이 그 처음에 취재했을 당시하고 달라진 저 나름의 조금 안에서 체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니까 또 반갑고 좀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진짜 반갑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솔직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게요. 제가 주로 지금까지 다녔던 강연들은 다 이제 오전에 하는 강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어머님들께서 제일 한가한 시간 제가 10시부터 12시 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연 듣고 엄마들끼리 나가서 브런치 하시고 돌아가시면 아이가 딱 오고 이런 시스템이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일단 강연 시간 자체가 오후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한창 학교에서 올 시간인데 그럼 엄마들이 못 오지 않을까? 그러면 강연에 오시는 분들이 엄마들이 아니라는 건가? 막 이러면서 좀 궁금한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왔더니 가보자. 이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하고 잠시 걱정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게 자녀 교육서로 분류가 되니까 부서 판매하는 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인터파크랄지 뭐 예스24 각 그 사이트마다 이 책에 대한 분류가 어떤 회사는 자녀 교육서로 분류가 돼 있고 어떤 회사는 청소년 책으로도 분류가 돼 있고 어떤 회사는 자기개발서로 들어간 책도 그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녀 교육서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책은 자녀 교육서가 아니에요. 전성훈 선생님을 만나뵙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라는 비결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저한테 주신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연을 함께 하실 여러분들이 어떤 연령층에 있던지 간에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를 내려놨습니다. 아까 우리 강 대표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좀 메모하면서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 책이 그래도 이 불안에
읽으려고 2권을 최근에 샀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쇄 찍었을 때 책이었어요. 2016년 8월 달에 10쇄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10쇄나 찍을 수 있었던 비결이 책을 잘 써서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좀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냥 제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거창고라는 일단 학교 이름이 들어가고, 요즘에 제일 핫한 키워드 직업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거창고가 나름 꽤 공부를 잘하는 학교거든요. 혹시 거창고 좀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경상남도 거창군이에요. 거창시인가? 거창군이에요. 네, 거창군인데 이 학교가 유명해진 게 언제부터냐면 김영삼 정부 때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학교인데 이 학교 애들이 수능 성적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청와대의 어떤 뭐 조찬 회동 때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거창고 뭐지 하면서 앞다투어서 각 일간지와 자치책 이런 데서 막 인터뷰하고 이러다가 유명해진 학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많이들 조명을 했는데 가서 알고 보니 이 학교 되게 특이한 학교네라는 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창고등학교가 꽤 유명해졌는데 하여튼간에 그 분류상으로 봤을 때 특목고는 아니에요. 특목고는 아니고 자사고도 아니고 그냥 일반기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등록금도 비싸지 않아요. 일반기 고등학교니까. 근데 이 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좀 공부 잘하고 뭐 또 부모님들이 특별한 어떤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이 이 학교를 많이 권유해 주셔서 유명한 학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이제 나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매년 그 거창고 입시 시즌쯤 되면은 인터넷에 거창고 치면 제 책이 제일 먼저 연관 검색어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팔리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듭니다. 하여튼 뭐 나름 이름 짓는 게 꽤 중요하다는 지나가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아까 사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 나름대로도 저에게는 맞는 얘기 같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저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과거에는 공부 잘해서 인류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다 제일 폭망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지금은 흐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흐름을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유행이야, 요즘은 이게 트렌드야 하는 거 사실 그거를 쫓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뭐 저는 사실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 남들이 다 살 때 사는 게 막차 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뭐 학교든 진로든 뭐든 남들이 다 지금 어디로 베트남으로 간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할까? 사실은 남들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일 아마도 힘주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나다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감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경륜도 많으신 분들일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8이에요. 48인데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 40이 넘으면서부터였어요. 이제 이 거창고등학교 이 책을 위해서 거창을 드나들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거창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에 쓰는 과정이요. 거창의 전성훈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직업 선택 시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여쭤봤어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속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굉장히 직업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성훈 선생님과 이제 거창에 계신 몇 분들께서 거창고 졸업한 동문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이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하고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거창고 졸업생들을 만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제가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드는 느낌도 있었고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만나면 내가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뭘까 그거를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나다움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속물이었냐면요. 저는 되게 욕심이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왜 어떤 반에 보면 좀 이렇게 그 반에서 제일 괜찮은 애가 있잖아요. 아시죠? 다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쟤는 공부도 되게 잘해. 그리고 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장점들을 잘 흡수하니까 부모님은 좋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애가 좀 노는 것도 잘 놀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또 그것도 금세 흡수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누군가의 장점들을 잘 흡수해서 나도 뭔가 굉장히 잘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뭐 그게 장점도 있겠죠.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뭐였냐면 그것도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항상 뭔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거는 잘 흡수하는데 정말 내 본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거창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이분들은 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개성이 있고 이 사람의 자아가 분명하게 있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자아가 있고 다 각자가 존재하고 있는 그 다양성이 있는데 저는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고 저의 자아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나의 내면이 없다는 그런 이분들을 보면서 그런 제가 열등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40년을 살면서 나의 역사가 없이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사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그거였어요. 이제부터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숨기고 감추고 없애려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어. 라는 나의 역사를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정말 솔직하고 진지하게 진짜의 진심의 나를 알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뭐를